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 대한민국에서는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삼성전자 관련 고급 정보와 소식을 재해석해서, 재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는 주식 백만장자 채널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로이터에서 나온 아주 재미있는 소식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좀 해드릴 거고요. 자, 그 전에 여러분 요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4월 달에 코스닥 대차 잔고 추이입니다. 대차 잔고 추이가 계속 지금 잔고 금액이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분 올해 들어 30% 넘게 오른 이 코스닥에 계속 지금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경고음은 뭡니까? 지금 이 대차 잔고, 대차 잔고하고 신용융자 이런 게 바로 경고음입니다. 자, 공매도 예비 수량으로 불리는 대차 잔고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 중입니다. 대차 잔고가 올라갈수록 공매도 예비 수량, 공매도 예비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코스닥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ETF는 자금 유입이 지금 가장 많은 종목으로 우뚝 섰습니다. B2도 급증 중인 만큼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코스닥의 대차 잔고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역대 최대치입니다. 최근 1년 최대, 최근 5년 최대치가 아니라 역대 최대치를 기록 중이다. 특히 4월 들어서 코스닥의 대차 잔고가 지금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3월 평균이 15조 정도 됐는데 3월달이 15조가 됐는데 4월 들어서 17조 원을 넘어서고 곧장 19조 원대까지 치솟았다가 지난 17일에는 20조 원을 넘겼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에 코스닥 출범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대차 잔고가 급증하고 있다. 자, 대차 잔고는 여러분 주식을 빌리고 아직 갚지 않은 물량 수량을 일컫는데요. 빌려온 주식을 장 내에서 매도하는 공매도와 연관관계가 있어서 예비 공매도로 불립니다. 대차 잔고는 실제 이번 달 코스닥 일평균 공매도 거래 대금은 3,585억 원을 기록했죠. 이 역시 역대 최대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그래서 지금 또 이제 이른바 B2로 불리는 신용융자도 상당히 급증하고 있는데요. 코스닥에서 17일 기준 코스닥 신용융자액은 10조 2,729억 원으로 11일 날 10조 원을 돌파를 하면서 유가증권 시장 신용거래융자액을 역전했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지금 코스닥 시장 돌아가는 거를 제가 잠깐 좀 소개를 드리고요. 자, 여러분 로이터에서 나온 소식, 이 소식이 어떤 내용이냐면, 자, 중국이 지금 미국의 반도체 규제 보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론을 통해서 지금 보복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아닌 지금 TSMC에 불통이 튀고 있다. 요 소식입니다, 여러분. 자, 중국 정부가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보안 문제를 이유로 공식 조사를 시작을 하면서 사실상 미국의 어떤 중국 반도체 산업 규제에 대응하는 보복 조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가 다른 미국 반도체 기업으로 확산되기 시작을 하며 대만 TSMC가 반도체 위탁 생산 수요 감소에 따른 타격을 받을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로이터는 지금 TSMC의 실적 회복의 중요한 변수로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갈등이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을 향한 중국 정부의 반도체 규제 보복 조치가 결국에 TSMC의 미국 주요 고객사들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자, 미국 정부는 작년 10월 달에 YMTC를 비롯한 다수의 중국 반도체 기업이 미국에서 이제 필수 장비와 부품, 소프트웨어 사실상 수입할 수 없도록 하는 강도 높은
규제 조치를 도입을 했죠. 그래서 미국은 더 나아가지 뭐 네덜란드, 일본, 뭐 우리나라도 지금 뭐 포함이 되고 있지만 수출 금지에 동참하도록 유지하면서 사실상 중국을 고립시키고 있는데, 자, 중국은 이에 반발해서 마이크론을 상대로 정보 보안 문제와 관련한 공식 그 조사를 시작하면서 보복 조치를 검토하는 수순에 들어갔는데요. 지금 그 막대한 벌금을 내거나 마이크론이 아니면 중국에서 반도체를 판매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중국 정부가 그 마이크론이 끝이냐, 마이크론만 두드려 패고 끝나냐,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마이크론을 유일한 보복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예. 다른 지금 미국의 규제 조치에 비하면 아직 대응 수준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자연히 마이크론과 같은 이런 다음 타겟을 지금 중국 정부에서 계속 찾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메모리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을 두드려 팼는데, 그럼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를 팰 거냐?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같은 업종에도 한 놈은 패더라도 또 다른 놈까지 패버리면 자기들이 안 되니까, 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는 중국의 어떤 그 규제 대상, 그 어떤 조사 대상에서 비껴가는데, 그러나, 예, 그렇게 되는데, 로이터에서 마이크론 다음으로 노리는 거 뭐냐? 마이크론 다음으로 중국 정부가 노리는 타깃은, 미국 반도체 기업일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구체적으로 퀄컴이 나온 겁니다. 퀄컴이라든지 이런 시스템 반도체 기업이 지금 상당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기업. 자, 퀄컴의 매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에 약 한 64% 정도 이를 정도로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퀄컴 매출의 64%가 중국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퀄컴을 조사 대상으로 만약에 중국에서 삼는다면 미국 정부를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생기죠. 아니, 그러면 중국은 퀄컴 두드리 패면 중국은 퀄컴으로부터 반도체 칩 못 받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로이터는 퀄컴이 TSMC의 핵심 고객사라는 점에서 중국의 어떤 규제 보복 조치에 따른 역풍을 TSMC도 함께 맞게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퀄컴도 잡고 TSMC까지 버릇을 고치는 두 가지 양날의 칼을 같이 질 수 있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TSMC는 중국을 반도체 최대 시장으로 두고 있으며 중국 내 대규모 생산 공장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로이터는 중국이 퀄컴 같은 기업의 첨단 반도체 판매를 금지할 가능성은 낮지만, 전체적으로 다 금지할 가능성은 낮지만 28나노 이상의 공정을 활용하는 구형 반도체는 충분히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다. 그래서 퀄컴에 납품받는 28나노 이상 공정은 그거는 우리 못 받아, 그건 안 돼, 이렇게 하면 중국이 해당 물량을 자국에 있는 파운드리 업체인 SMIC의 물량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그 변동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로이터에서 보고를 했고요. 자, 28나노 이상 공정은 여러분 TSMC의 2022년도 연 매출에서 약 30%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중국 고객사의 물량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TSMC가 중장기적으로 실적에 대한 타격을 만회하기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로이터는 중국 정부가 미국의 압박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TSMC의 회복 여부에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TSMC와 퀄컴 이 구도, 그리고 우리 마이크론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구도가 재미있게 바뀌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깨알같이 전달을 드렸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